안녕하세요. 박국장에서 박국강 약사입니다. 이번 주는 오송에 있는 제약회사를 간단하게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인데 목소리가 아직 다 회복이 안 돼서 약간 허스키한 조금 다른 목소리이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요일날 아주 간단하게 간편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해볼 회사는 저쪽에 이제 메디톡스 공장하고 오스템 파마 쪽하고 메타바이오메드 쪽 근처인데 애니젠이라는 회사예요. 펩트론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오송역으로 오는 SRT나 KTX 타고 다니면 보이긴 하거든요. 그쪽에 이제 애니젠도 하나 있는데 애니젠이라는 회사는 아시는 분은 알고 또 생소하신 분들은 생소할 수 있는 회사인데 주식도 상장되었고 역사도 짧지도 않고 사실 뭐 이쪽으로 우리나라에 경쟁자가 아주 많다고 하자면 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 역사나 나라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사업은 또 많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애니제이는 DART 전자 공실 시스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주식도 상장되어 있어서 바이오 주식답게 매우 이게 왔다 갔다가 심해서 지금은 10,000원이 안 되는 상황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7,540원. 그런데 이제 3년 동안을 보면은 3550원이었던 적이 21년에 8월 달에 있었습니다. 뭐 그 더 이상은 넓게 펼쳐서 보진 않고 그래도 3만 원까지 간다는 거는 뭐 호재가 있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올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일단은 7천 얼마인 게 10,000원 미만인 게 조금 걸리긴 하고요. 이제 그거 말고 홈페이지도 좀 자세하게 되어 있고 또 이제 펩타이드 의약품이라는 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또 듣다 보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게 되어 있어요. 일단 이름만 좀 얘기하면은 데스모프레신, 가니렐릭스, 바소프레신, 루프로렐린, 진코노타이드. 저도 뭐 많이 다뤘던 제품들이 아니어가지고 발음이 좀 어색하네요. 그래서 이 회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니지 홈페이지 가가지고 연역을 보면은 되는데 이게 지금 공장은 오송에 있다고는 하는데 원래 광주 기반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던 회사더라고요. 2000년부터 이제 역사가 나오고 있어요. 애니진이 2000년에 창업이 되었고 뭐 기업부설 연구소를 인정받고 가기 위해서 뭐 중소기업도 인정받고 전남 나노바이오 센터 GMP 공장을 완공시키고 2011년에 이제 이런 펩타이드 중에서 가장 활용도나 뭐 저금증이 인디케이션이라고 하는 저금증도 많고 하는 루프렐린 품목 신고 취득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이제 국내 최초 펩타이드 원료 의약품 GMP 적합 인증 이게 GMP 인증 받는 게 또 쉬운 건 아니다 보니까 썼고 그 이외에 이제 미국에다가 DMF 이제 원료 의약품으로서 쓸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루프렐린을 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뭐 다른 엑시나타이트나 진코노타이트 이렇게 있는데 저도 이제 이전 회사에서 펩타이드 의약품 뭐 관련된 뭐 전체적인 오버뷰 한번 만든 적도 있고 이게 전체 시장이나 이게 바이오 쪽과는 조금 다르고 케미컬하고 비교하기도 애매한 좀 그런 쪽이긴 해요. 근데 또 이제 제품들 중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몇 개의 성공한 회사들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격도 또 비싸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은 또 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15년까지 이제 끊었는데 이제 펩타이드라는 게 어, 화장품에 많이 들어가시는 것도 아시죠? 이게 의약품급하고는 당연히 다른데 뭐 식품에도 단백질이나 뭐 이런 거 들어간다고 광고할 때도 있고 화장품에도 있는 것처럼 2015년에 이제 토니모리에다가 화장품 소재 공동 개발 체결 계약을 체결했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임상을 하고 있는 물질도 있다. 이게 2015년까지고요. 이제 2016년부터 쭉 올라가서 이제 보면은 이제 16년에 코스닥 상장을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6년 된 거네요. 코스닥 자체에서는. 그리고 이제 루프랄렐린 이제 원래 하나의 제품 가지고 쭉쭉 밀어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도 식약처에다가도 수출허가 취득을 했고 뭐 그 뒤에도 뭐 이것저것 해서 광주 테크노파크 전라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나오고 오송의 등장은 2018년에 이제 준공 완료가 되었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품목들 뭐 제조 방법 특허나 이런 게 나오고 20년에 이제 오소 이 공장 지었던 공장에 대해서 제조 및 품질 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고 이제 2022년까지 이렇게 뭐 어떤 연구까지 하고 있는지 나오는 게 최근의 동향이다 보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말고 또 이제 기업 소개에 보면은 뭐 몇 명 근무하는지 대략적인 연봉은 어떤지 이런 게 나오거든요. 사람인 같은 데서 사람인 보면은 지금 2022년 9월부터 이제 전체 인원 나오는데 115명, 110명, 116명 이렇게 해가지고 100명을 조금 넘는 인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여기 남녀 성비는 여자 거의 100%로 나오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기업 형태를 스타트업으로 표시를 해두었네요. 업력은 이제 24년 차, 2000년에 했으니까 24년 차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ART에서 이제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보면 여자가 다는 아니고 여자가 70명, 남자 52명에 122명으로 나오고 있고 임원분들은 지금 다 남자분이시긴 하세요. 김재일 대표이사님이 이제 2000년부터 지금까지 대표이사로서 있고 뭐 일본 동경대 조교수도 하셨고 미쓰비시 생명과학연구소 연구원도 하셨고 일본 쪽으로 이제 이학 박사도 옛날에 하셨고 이런 게 나오고 그 이후에 박지용 이사님 이분도 이제 광주 과기부에서 이제 계시는 걸로 나오고 미국에서 박사하셨던 걸로 나오고 김영준 이사님도 나오시고 미국에서 박사하셨고 그리고 이제 김창환 이사님 대림산업 쪽은 제가 잘 모르다 보니 좀 말하는 게 조심스럽긴 하고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재무제표 만약에 애니젠 가시려는 분들한테 보시라 하는 이유는 뭐 전문 연구원 하셨던 분들이 이제 애니젠에 많이 가시겠죠. 저는 사실 대학원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실험이나 이런 걸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대학원 석사를 할 생각이 조금은 있어서 저는 유기화학 원래 좋아했기 때문에 유기화학을 이제 뭐 반응시키고 하는 그런 식 자체 풀이는 좋아했는데 실험을 하고 조건을 맞추는 자체를 한 두세 달 연구실 랩에 있었는데 저랑은 전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하고 그냥 곧장 대학병원으로 취직을 하긴 했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니신 분들도 이제 용어에 대한 정리가 잘 나와 있어요. 사업 내용 보시면 아미노산, 펩타이드, 단백질, 그 다음에 GMP란 무엇인가, 품목 허가, 불순물, 뭐 CDMO, API, CMC 심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DMF, 신약 후보 물질, 그거 말고도 뭐 마이크로 도징, 전임상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잘 나와 있는 것도 처음 봤네. 아고니스트, 안타고니스트 나오고 리포펩타이드, 어이고 GLP도 설명을 해두셨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의 개요 딱 요약하면은 애니제는 펩타이드 바이오 소재.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의 영역이냐 아니냐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바이오 회사는 지금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크게 나올 수 있겠죠? 이제 롯데도 한다고 했으니까 오송에는 오지 않는데 그 회사들이 하는 막 계열을 하는 걸 바이오라고 해야 되냐? 뭐 펩타이드도 바이오이긴 합니다. 저도 사실 뭐 실제 본 적이 없어요. 바이오 쪽 이런 것들은. 엑스나타이드나 이런 거는 옛날에 취급했던 회사에서 원료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이게 또 DMF 얘기하고 임퓨리티랑 이거 프로파일 맞추다 보니까 또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신약 파이프라인들 이름이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들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대충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루프로엘린이라는 물질만 해도 국내 제약사 현재 공급하고 있는 건 맞고요. 이게 참 용도가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암 쪽으로 치료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또 아이들 성장 관련돼 가지고 좀 조절하는 걸로 쓰기도 하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용량이나 이걸 어떻게 하냐에 따라 아니면은 이제 점점 체내에서 어느 정도 머무르게 하냐에 따라서 다르다 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려워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매출액을 딱 보면 되는데 약간 매출액을 보시면은 지금까지 막 1,000억, 3천억, 5천억, 7천억 이런 회사들을 했잖아요. 근데 약간 여기는 아직까지 막 잭팟이 팍 터졌던 그런 게 아니어서 지금 22년 3분기까지, 그러니까 9월까지고 22년 마감은 매출이 안 나왔는데 대략적으로 그냥 한 100억 정도 할 것 같은 100억을 했었고 약간 그 정도 이런 만한 회사이긴 합니다. 루프렐링 같은 경우가 이제 8,700만 원 정도 매출액이 나오고 있고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임상용 펩타이드, CDMO 펩타이드에서 그게 이제 한 17억 정도로 지금 집계되고 있고요. 음, 커스텀 펩타이드 해가지고 대학 연구소에서 이제 쓰는 거를 요청하는 경우 그게 한 35억 정도로 잡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매출 분야 캐시카우는 펩타이드 소재의 제조 분야이며 제품의 활용 분야 측면으로는 연구용 펩타이드를 중심으로 CDMO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뭐 이제 루프렐린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데스모프레신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연구용 펩타이드 같은 경우는 대학이나 제약사 연구소, 바이오 기업 아니면 병원 정부 출연 기관 이런 데 이제 들어가는 걸로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우리 이렇게 만들고 싶어 하고 요청을 해도 이게 일정 때문에 또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무엇보다 이게 애니제는 딱 그 시설 자체가 GMP가 딱 맞춰져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래서 요청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원재료 보면은 그냥 아미노산, 합성 용매, 정제 용매, 레진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조금 뭐 당연한 거지만 신박하죠. 케미컬하고는 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송 GMP에서의 이제 생산 능력, 장성 GMP 네 이렇게 해서 어느새 12분이 또 넘어버려서 장대한 영상이 되었는데 애니젠이라는 회사를 아시는 한 번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오송에 있기 때문에 규모에 상관없이 소개를 드렸고요.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지적해 주셔도 상관없으십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